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도 좀 울적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진로진학을 다루는데 매번 보면 왜 진학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로에 대한 관점도 있죠. 근데 그 진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삶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모든 재판은 옳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유튜브를 봤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에서 한 6대까지, 그러니까 자기까지 포함해서 6대를 후쿠시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농토를 다시 깨끗하게 해서 좀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보겠다고 하고 이제 재판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은 도쿄 전력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경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후쿠시마 원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서 이 사람이 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재판이었던 것 같은데,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그 농부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거지만 그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방사능 물질이 이미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네 땅에 이미 안착되어 있으니까 그거가 네 거다. 방사능의 문제는 도쿄 전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지가 않죠. 저는 믿어지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니, 방사능 물질, 그 원전을 만들어 놓은 것도 도쿄 전력이고, 그것을 가동해서 이익을 본 것도 도쿄 전력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폭발을 한 거고, 그 방사능 물질이 내 땅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개인 거가 되는 건가요? 방사능 물질이? 근데 그 재판에서는, 1차겠지만, 첫 재판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거지, 그게 국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도 개인 소유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본 인생을 놓고 볼 때, 어쨌든 그 책임은 도쿄전력에 있었던 거지. 그 농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어떤 원석이 팍 떨어졌으면, 광물질이 떨어졌으면, 또는 금덩어리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그죠? 그 땅 주인권은 맞아요. 그죠? 아닌가? 어찌됐건 그것도 나름대로 우주에서 날라온 뭔가가 있다면 그게 누구 건지는 모르겠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 안에 금덩이가 있어도 그 사람 거는 맞는 거죠. 그죠?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원전 방사능이 이것을 사회적 책임이 아닌 그 개인의 책임으로 물린 거잖아요. 내용을 생각해 보면 뭐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건 그것은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 요즘 일본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혹시 저와 반대일까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일본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일본에 얼마 전에 뭐라고 하죠? 홍수가 나서 이제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위대라고 군대죠. 근데 자위대가 이제 복구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복구하려는데 그 주민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모양이어서 왜냐면 사 먹을 수도 없고 어쨌든 거기에 물도 없으니까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마침 그 자위대에서 갔던 거기에 급수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급수차가 있었는데 그 급수차에서 물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목마르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이제 자기들 그 상관이죠. 자위대 상관에게 보고했더니 그것은 현에 물어봐라. 그래서 현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니네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물을 안 주고 지금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철수해 버렸답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물을 그냥 도로에 버렸다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참 정말 웃기게 변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있는데 너무 나가면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그 재판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에서 어쨌든 제가 피해를 봤는데 그게 제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나왔으면 내 몸에 들어왔으면 내 거인 건가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조국 전 장관의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정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렇지가 않다. 왜 저런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 그러니까 판결도 아니고 이제 영장 심사인 거죠. 영장 심사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저 역시도 예전에 지금은 이런 교육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쨌든 펀드를 꼭 같은 펀드는 아니지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보면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이요. 또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딸내미의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뭐라고 하죠? 재판에 아이의 어떤 봉사활동, 어찌됐건 저는 납득을 사실은 잘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저는 어떤 경우든, 인간이 우선이 되는,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벌써 이전에, 여러분들은 모든 재판이 옳다고 믿으시나요? 아니, 꼭 조국 장관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재판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예전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것도 있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면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을 부인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아테네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네 사상을 버리든지 아니면 사약을 받든지 독약을 먹든지 이렇게 해라 이랬죠.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 친구 크리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 소크라테스가 있는 그 감옥을 가보면 거기 완전 문도 없대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신의 사상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죽었죠. 독약을 먹고요, 마시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물론 지켜야 되는 게 법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사상,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죠, 지금 그죠? 우리가 생각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은 지가 이제 BC 39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 71살까지인가 살았어요. 소크라테스도.
오래 살았습니다. 당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서기란다. 우리가 그 AD로 따지면 뭐 600 몇 년도에 668년인가요? 백제가 망하고 어찌됐건 고구려가 백제가 망하고 어찌됐건 이랬다는 거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걔네들은 참 나름대로 뭐 어쨌든 뭐라 그러죠? 언론이나 사상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 보면 굉장히 발달돼 있다. 하지만 어찌됐건 그 잘못된 법 때문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 중에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제 갈릴레이죠.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사실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지만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너 일로 와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너 일로 와봐 하니까 이제 쭈루루 따라갔죠. 쭈루루 따라갔다기보다는 어쨌든 갔습니다. 자진해서 갔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죠. 그래서 지동설을 철회하거나 지동설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사람도 오래 살았습니다. 갈릴레오도 한 77살 정도, 76살인가 77살까지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건데 이 사람의 경우에도 지동설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아니 내가 양심을 팔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땐 아무리 봐도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 태양이 돌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 싶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일 수는 없고 해서 가택에서 이제 구류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 사람 태어난 시기가 1564년에 태어났으니까 77살이면 1540 몇 년도죠. 46년? 5년 뭐 이 정도에 이제 죽었죠. 갈릴레오는. 물론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래서 살아났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죠. 일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어찌됐건 그게 틀리든 맞든 뭐가 됐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각자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면이라고 하는 게 꼭 대통령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검찰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언론도 있는 거죠. 저같이 작은 언론사의 경우에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또 권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이런 내용은 저의 나침판이나 또는 에듀진 기사에 올릴 건 아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또 좀 더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옳은 결정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싸워나갈 때 자신의 양심과 이렇게 싸워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나침판을 6년, 7년째 제가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요.
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5년째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늘상 그 재소자들이 그 나침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늘상 새로운 직업, 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중, 아니면 미술 세계 또는 과학과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책을 읽는 모양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거 볼 때 나침반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막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늘상 고맙게 있는데 마침 그 재판과 또 그 재판에서 어찌됐건 그 개인의 어떤 신상이 어쨌든 제약을 받고 있는 공간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물론 뭐 제가 봤던 관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뭔가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그와 반대로 그 재판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창체 활동에서 봉사 시간이 더 많이 나왔다고 구속을 한다? 물론 그 죄가 딸랑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추궁하고 있었던 게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죄라면 저도 깜빵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예전에 이 봉사 시간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했더니 아니 그냥 봉사 시간 인정해 준대 하고서 들어왔다 그래요. 뭐 2시간인가 3시간이었나 이랬는데 어쨌든 30-40분 하다가 왔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랬다 그래요. 그럼 저도 구속돼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만 보면. 또 펀드의 경우에도 물론 뭐 알고 있는 정보가 각자 다르니까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했다거나 자제분이죠. 자제분이 잘못했다거나 뭐 이름은 압니다. 근데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고요. 어쨌든 그 자제분이 잘못했다거나 또는 정경심 교수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재판을 받아보고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거지만 참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판이 다 1심, 2심에 가서 최종심,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주어진 가혹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할 길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크라테스의 얘기나 갈릴레오의 얘기나 아까 일본의 원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보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접할 때는 또는 모든 언론사, 물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고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의 밑에 댓글에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또는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늘상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좀 지나치게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교환하고 나눠보는 것 자체는 매우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최종심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혹시
저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아니면 이렇게 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진로 진학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진로 진학의 나침판이죠. 길을 제시하고 뭔가 여기에는 정말로 가치관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쨌든 인생에서 필요한 게 꼭 가치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화두를 오늘은 던져봤습니다. 내일은 또 제가 또 또 강의가 있어서 촬영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제가 정명근 선생님 촬영해 놓은 분이나 또 오늘 오후에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 내지는 지금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오후에 또 촬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나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